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의 백승욱입니다. 오늘 엄청 추운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왔는데 오늘 분위기 현장은 되게 따뜻해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딱딱한 이 좌담을 어떻게 오프닝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그 김윤호 교수님께서 그 깡다구라는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급히 그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깡다구가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경상북도 사투리고요. 이게 깡다구가 그 사투리인데 강단에서 시작된 말이고 강단이 깡다구가 되고 다구가 탈락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표준어로 써도 무방하다. 이제 그런 그 정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보니까 악착같이 버티며 나가는 오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련된 말로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고 제가 지금 오늘 뿅망치로 머리를 꽝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 양자를 깡다구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가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그래서 좋은 이 오프닝 주제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지금 세션은 그 양자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우리 그 양자 과학 기술의 코어는 사실 물리학이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주인공은 이제 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많은 논의가 되면 좋겠고 올해 그 이제 아마 그 양자 종합계획이 아마 올해 수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처에서도 오셔서 굉장히 좀 많은 좀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렴을 하시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들께서 혹은 또 플로어에서 있다가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좀 잘 정제가 돼서 종합계획에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또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오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토픽은 좀 저희 굉장히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요. 일단 저희 항상 고민해 오는 그 공급망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사실 스타트업 벤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 논의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 지역이나 오늘 그 세종시장님도 오셔가지고요. 그 지자체들은 어떤 역할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요청 드리실 텐데요. 좀 한 3분씩 그 소개 좀 해주시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파스칼 코리아의 정희정 전무님께 제일 다들 기피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기술 쪽에 국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구축을 해가야 되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스칼 코리아의 정희정이고요. 양자 컴퓨팅 담당 이사입니다. 저도 물리학으로 일단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은 물리학으로 학사 박사를 하고 박사는 원자 물리 실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냉각 중성 원자를 가지고 그 시절에 냉각 중성 원자 마그네틱 옵티컬 트랩을 만들면 새로운 현상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그런 시절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를 졸업을 하고 포닥까지 해외에서 한 다음에 국내 삼성종기원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마 거기가 제일 오래 있었던 직장 같고요. 거기서는 중성 원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옵토 일렉트로닉스 쪽 이제 연구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중성 원자 기반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해외에 갔다가 거기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한 후에 개인 사정으로 다시 뭐 코로나 기간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산업체에 담그면서 저도 파스칼 코리아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첫 그러니까 글로벌 컴퍼니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경우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뭐 잠깐 소개드리면 지금 현 상황은 제품군으로는 100큐빗, 200큐빗짜리 QPU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알고리즘까지 다 제공하는 풀스택 양자 컴퓨팅,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팅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사 실험실에서는 1000큐빗 이미 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급망이라고 봤을 때는
양자 컴퓨팅 산업이라는 게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터디스플리너리, 멀티디스플리너리를 떠나서 이제 거의 뭐 트랜스디스플리너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하드웨어 공급망부터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소부장을 떠올리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뭐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 조금씩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피시스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원자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루비디움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온 농작 QPU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아직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레이저 회사도 없고요. 광학 장비 부품, 전자기기 관련된 그 컨트롤 관련된 부품 다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기회를 찾아보고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까지 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패널 토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분야 수학자부터 안재욱 교수님 실험실 출신 뭐 물리학자 그리고 다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공학자 다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일단 기초 체력을 인재 양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급망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글로벌하게 여러 지역에 그 벤더들이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았을 때 아시아 퍼시픽에서 국내에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면 로컬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잘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협력이라는 게 꼭 뭐 학교일 필요도 없고 회사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글로벌 리더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윈윈하는 협력이 없이는 이게 저희가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가지고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좀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다음 주제 넘어가서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 이제 부처도 그렇고 대기업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또 현실은 녹록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업에 계신 그 우리 LG전자의 김성혁 상무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뜻깊은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저 소개받은 대로 LG전자의 김성혁입니다. LG전자 CTO 부문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퀀텀 AI 관련된 조직을 맡고 있고요. 제 두 조직을 맡고 있는데 하나가 AI 퍼셉션이라는 조직이고 다른 하나가 퀀텀 조직입니다. AI 퍼셉션 조직은 센싱 관련된 조직인데 15년 정도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양자 센싱을 시작하면서 이쪽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5년 정도 이제 퀀텀 컴퓨팅 포함해서 이제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백승욱 단장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깡 얘기하셨는데요. 그 대기업에서 양자 조직을 5년을 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깡으로 버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저희 현황하고 제안 뭐 내지는 부탁의 말씀 같은 건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가 정말로 이 양자 산업 분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고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정말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깡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저희 조직은 지금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퀀텀 AI 태스크 내지는 퀀텀 AI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조직이 있고 저희가 이제 LG 그룹 내에서도 전자 조직으로 유일하게 있으면서 LG 그룹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이나 대표님 보고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 또 저희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들이 퀀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저희가 돈을 대고 있고 저희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계열사들이 뭐 이렇게 억세스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의 목표를 크게 3개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뭐 10년 뒤, 20년 뒤 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저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임원 입장에서 그렇게 길게 저희가 계획은 못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실적으로 당장 뭐 오늘 근미래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난제들을 현재 있는 기술로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자, 문제를 해결해 보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양자 분야에서 사실 그게 뭐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정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당장이라도 뭔가 양자 학계 그리고 양자 소사이어티, 퀀텀 소사이어티에 어떻게 기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만났던 그 글로벌 탑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그 회사 리더가 그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마라톤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뭐 아직 초반 단계인 것 같다. 아직 마라톤 골까지 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이렇게 중간에 물이라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고, 그 이유는 제가 제 소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제가 인공지능 연구소 산하에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AI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할 때 내부적으로도 이거 굳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저희는 뭐 논문 낼 때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 피직스 레터 이런 데 내지 않고 저희 뉴립스 막 이런 데 내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리젝을 먹고 있는데 뭐 다른 데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뉴립스를 어떻게 이제 AI 쪽에서 가장, ML 쪽에서 가장 저면학회 저희가 양자로 이게 기존 AI, ML 기술보다 좋다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을 내려고 지금 저희는 주요 KPI 중에 하나를 잡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뭐 오늘도 딥식 얘기 몇 번 나왔지만 그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 문이 나중에 그렇게 많이 열려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인공지능도 저희 그래서 GPU를 뭐 이렇게 몇 개를 사야 되느니 이걸 사면 과연 맞을까, 뭐 갑자기 세상이 또 바뀐 것 같은데 GPU를 사는 게 맞나, 이런 얘기를 뒤쫓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양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뛰는 선수들 옆에서 물이라도 주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같이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하는 기여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적 측면에서 과연 이 양자 컴퓨터 내지는 이 양자 그 기술의 응용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든다면 저희가 사업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는 여러 기술,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기술은 저희가 뛰어들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지금과 같은 큰 그런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가 아니라 뭔가 메인프레임 수준으로 내지는 어떤 뭐 회사마다 하나씩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지금과 다른 기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기술을 저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외부 회사하고도 협력하고 있고, 뭐 한국, 일본, 캐나다의 저희 산하 조직들 같이 있어서 협업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잠깐 봤더니 논문도 15개 정도 냈고 특허도 7개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하면서 결국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투자를 나름대로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돈을 쓴 것일까 하는 의문을 요즘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매한 영역에 애매한 금액을 뭐 애매한 영역에 애매한 돈을 쓴 게 아닐까. 이게 뭔가 더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후회가 있습니다.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보니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고요. 사람도 과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내지는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잘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듭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다 보니 인공지능도 기술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퀀텀 쪽도 양자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래저래 좀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뭐 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저희 대기업이다 보니까 감히 대기업 외국의 글로벌 업체들하고 항상 벤치마크를 하는데 뭐 구글도 보면 존 마르티네스 교수님이 이제 주도하셨고 파스칼도 알란 아스펙 교수님도 계시고 아까 르킨 교수님 얘기도 나왔고 김정상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큰 회사들 지금 리딩하는 선두 회사들은 그런 뭔가 등대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내지는 그분들과 같이 일하신 분들과 같이 좀 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인프라 부분은 뭐 운동장 같은 거죠.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같이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지금은 경쟁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체들에서 산학년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동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저희도 뭔가 이제 그 대기업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친 그 결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연구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 양자국제협력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센터장께서 이제 캐나다 쪽의 산업체의 좀 큰 행사에 참석을 했더니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기업인이 한 분이 한국을 봐라.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사실 이제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또 그런 또 시각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또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스타트업이나 이 기업 활동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 나름의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거를 성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맞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가 앞으로 양자 종합 계획에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담겨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STT의 윤지원 대표님께서 그 이런 험난한 과정들을 현재도 걷고 계시고 또 초기에 또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생생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TT의 윤지원입니다. 그 초기에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여기 바로 전에 저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다 왔거든요. 그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 과기부 장관님, 그 중기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이렇게 오찬을 하고 왔는데 양자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순풍이 부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될까에 대해서 오늘 아마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쪽 분야에 완전히 노바디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 쭉 미국에서 나왔는데 운이 좋게도 저 고등학교 때 MIT에 굉장히 유명한 그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석사까지 이렇게 학위를 하다가 키스트에 병특으로 와서 3년 하다가 이제 병특 끝나니까 좀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박사를 하러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다 창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네, 제가 뭘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서 가끔씩 후회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 분야는 다행히 규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 분야나 이런 다른 대표님들 보면 굉장히 거기는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양자는 규제보다는 명확한 국가적 전략 그리고 명확한 벤처나 기업인들의 전략이 부재한 게 사실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창업을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게 창업을 실제로 해보니까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만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회사가 나오는지 저는 궁금했는데 이게 실제로 해 보니까 각 국가별로 전 세계의 이런 밸류 체인에 그리고 어떤 인프라적인 역할이 각각 다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뭔지 좀 고민을 하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방향 설정을 가장 현실성 있게 한 이후부터 저희 회사에 대해서 펀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벤처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벤처들이 사실은 가장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이거 아시고 보면 저희가 받는 이런 펀딩들이 그 VC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다 알고 보면 다 이제 정부 어디서 이렇게 나온 돈들이거든요. 이거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 보니까 이런 의사 선택을 하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할지 운영을 할지 정하는 건 이제 기업인의 선택인데 또 이런 패널 자리가 흔치 않다 보니 또 말씀드리자면 또 주변에서 도와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을 실제로 해 보면 국내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분들이랑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갑자기 우리나라의 물리학과 학생들이 뭐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은 지금 있는 전자공학 이런 컴퓨터공학에서도 이제 양자 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해서 이런 뭐 디지털 전환 같이 양자 전환을 해서 좀 인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같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오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아마 그 다음에 또 좀 심화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세대 양자사업 단장님 정조 단장님 오늘 오셨는데요. 그 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IBM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를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그 좀 방향성이 있으신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저는 완전히 이질적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슈레딩거 하면은 파동 방정식이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슈레딩거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자연 현상이나 과학적 신념으로 도저히 이제 양자 역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 생명화 과학에 대한 강의를 한 걸 집대성해서 이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모노그래프를 내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분자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거기서 얘기했던 그 에이사이클릭 크리스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왓슨과 크릭이 이 DNA의 3차원적인 헬릭스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이고 실제로 이제 크릭은 고약한 물리학 박사 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근데 이제 그런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학의 기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업의 원치나 니즈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의학자입니다. 임상의사이기도 하고요. 생명과학을 하고 있고 이 분자생물학 학회가 이제 여기 8층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왜 양자를 하냐? 다들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냥 사실 뭐 개인적 호기심은 예전부터 있었고 뭐 하지만 뭐 지금 하는 제가 이제 기관의 장으로서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이 이런 산업 혁신 생태계에서의 역할과 어떤 책임감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결국은 혁신을 주도할 미래 탤런트들, 인재 양성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기술의 혁신을 이뤄야 되고 그런 연구 개발의 성과로서의 기술 혁신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사이언스와 디스커버리가 아주 펀더멘탈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과연 이 우리가 생산한 또는 창출한 이 지식이 어떤 패스웨이를 겪게 되는지도 사실은 이제 교수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키워서 대학원 보내서 교수도 시키지만 사실 산업계로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사실 대학이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회적 책무하고 연관을 짓고 그런 면에서 양자 사업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100큐빗이 넘는 초전도체 기반의 상용화 버전 그리고 게이트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컴퓨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과 또 그만큼의 이제 우려도 있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잘 쓸 수 있을 건가? 하지만 대학으로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벤더에 디펜던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구매하고자 했을 때 살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이제 양자 과학 기술의 저변 확대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리소스들을 공공재처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크게 내세우는 키워드는 양자 문해력에 대한 거고, 산업계 다양한 수준의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포닥을 하는 사람들의 문해력과 산업계 문해력은 좀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양자 사업단에서는 양자 융합 연구동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퀀텀 니즈, 양자 수요가 있는 이 다양한 수준의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산업계의 생산성을 혁신한다라든지 이 산업계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비즈니스 도메인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이 계산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이 계산 자원과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게 대학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왜 하필이면 한 공간이냐? 랭귀지가 다른 걸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 똑같이 한국말 하니까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 교수들끼리 얘기해봐도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게 양자가 이렇게 붐이 뜨게 되면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분 이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웃거리는데, 대학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원츠와 니즈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냥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기업이 어떤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수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걸 나눠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디파인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퀀텀 어닐러만 하더라도 LA 항구 같은 데서는 이제 물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기존에 풀지 못해서 푼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내 산업계에서의 어떤 혁신을 위한 수요가 있는지를 디파인하고 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업체와 학계, 연구소가 같이 고민하는 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용성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세대학교가 뭘 하냐 이거보다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요가 있는 산업계 그리고 그 다양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이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양자 컴퓨팅의 그런 계산력이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적 베네핏이 어떤 분야에 가장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들 아시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있는 송도, 인천 지역은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중에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제 바이오 매뉴팩처링하는 이 큰 제약 회사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삼바나 이런 데서도 미래 산업이라든지 자기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그런 분명히 수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학교에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재 양성을 해서 순수 과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계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다양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과 양성 프로그램, 기술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 창업을 통해서 또 대학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환류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저희 사업단의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요. 그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정도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여쭤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 먼저 받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명훈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언급됐듯이 만약 산업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석박사의 고급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 출신의 인력들이 참여를 하고 그게 이제 산업에서 요구를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양자 관련 산업들이 이제 특히 공과 학부생 출신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 정도의 부가가치 단계를 오르지 못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공과대 학부 출신의 이 배경을 갖는 졸업생들이 이 산업체에 취직할 때 현장에서 이제 이 정도 좀 배경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대학 교육에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윤 대표님 말씀 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석사 출신이 창업했기 때문에 학부 출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QPU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기기부터 해서 기계 장치들을 만드는 것들은 좀 다른데요. QPU를 만드는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사학위가 저는 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국 들여다보면은 고속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동작하는 전자 장비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기구 장치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트레이닝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충분히 이런 기회들이 있다 보니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분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혜율 센터님 제가 나중에 다시 밥 사겠습니다. 제가 빠뜨려가지고요. 저희 지금 사실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저변 확대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어요. 사실 너무 저희 작년에 퀀텀 이니셔티브에서 직간접적으로 양자 분야를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냐 한 500명 정도 찍게 됐거든요. 근데 그 500명 가지고는 저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문제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저변 확대 차원에서 지역이나 김혜율 센터님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지역이나 혹은 지자체와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좀 의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양자교육센터장 김현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미래양자경학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약 100산학연 190개 기관 정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고, 아까 안재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내 전문가분들하고 양자정보기술 백서를 발간해서 제공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에는 이제 퀸사라고 그래서 양자 사실 표준화 기구를 출범해서 이런 부분에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 관련해서 일단 이제 지자체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는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양자 관련 산학연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제 서울과 대전인데요. 서울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중소기업이 양자 기업 134개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홍릉에 키스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전은 이제 크리스나 에트리 같은 이제 연구기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NRF나 IITP 같은 이제 양자 정책에 대한 수행 공공기관들이 이제 위치했습니다. 기타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부산이 IBM하고 이제 생태계 조성하고 있고, 인천이 이제 또 IBM과 이제 송도 연세대 그거 하고 있고, 경기도 같으면은 양자 소부장 기업이나 양자 기업 이런 쪽이 이제 국내에서 최대 기업 소부장 쪽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세종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팅 선도 도시 구축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제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화된 전통 강점이 있는 거와 연계된 이제 양자 기술과 융합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서울 같으면 이제 홍릉의 바이오 허브, 그다음에 이제 양재 AI 허브, 대전 같으면 이제 연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결과물을 이제 기술사업화나 이제 그 스타트업화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는 이제 반도체의 강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의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저 SDT나 또는 이제 보니까 IDQ 엄 대표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이런 역량 있는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확장하는 그런 지자체와 연계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할로 보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각 그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거기에 있는 양자 기업에 대해서 실제 R&D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를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 펀드를 할당을 해서 이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사업,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연계돼서 이제 확장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제 양자 전환, 트랜스포메이션과 이제 어떤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양자 전환에서 뭐 대기업이나 어떤 이런 데서 이제 기존의 그 인력들이 양자로 전환하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업역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센서라는 기업이 양자 센싱 기업으로 확장하는 업역을 이런 부분에 이제 전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이전 매칭 대회라는 걸 저희가 또 지자체하고 해봤는데 기술 이전 그러니까 학계와 연구계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계로 기술 이전하거나 또는 이제 기술 교류를 하는 뭐 이런 부분도 활성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 교육을 통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그 클러스터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의 양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자체와 연계된 저변 확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괜찮을까요? 네. 저는 뉴시스 신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언제 좀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부터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에 대한 이제 엇갈린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업체 좌담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게 정답은 없어도 저희가 양자 컴퓨터 그 상용화 시점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걸 어떻게 저희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지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늘 저 기사로 나가는 거죠? 네. 네, 중요한 질문이시긴 한데요. 네, 전문의 말씀 잠깐 주실래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산업화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될 텐데요. 범용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산업체에서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산업화는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를 푸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토이 모델을 좀 넘어선 그리고 실제 이게 도입을 할 수 있겠다 은행이나 기업에서 도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있지만 범용 양자 컴퓨터가 예를 들어 이제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년 보던 게 지금 5년 이내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재욱 교수님 아니면 최은미 교수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과총 회장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감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저희도 토양에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나중에 10년 뒤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끝나니까 저희가 좀 다시 만날 약속을 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정희 교수님 200년 말씀하셔가지고 200년 뒤에는 아무도 추억하실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IIQ 110주년 정도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10주년을 때 다시 만나서 이 자리를 좀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인들은 응원하는 차원에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